네, 매주 이 시간에는요,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에서 있는 여러 가지 강좌 중에 이제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는데, 오늘은 말이죠, 반찬 카페테리아 강좌에 대해서 배우겠어요. 카페테리아.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반찬만 들어봤어요. 그쵸? 카페테리아는 잘 못 들어봤는데요. 근데 이제 반찬 가게라고 많이 하는데, 네네. 반찬 가게가 반찬 카페테리아 맞는 거예요? 예, 비슷합니다. 네. 비슷한데 카페테리아는 조금 더 고급화시켰다 네네. 그럴까요? 아니면은 네. 고객의 입맛이나 고객의 선택에 더 치우쳐서 하는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반찬 카페테리아에서는 그냥 반찬 만드는 거를 주로 가르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예, 반찬 만드는 것도 물론 가르쳐 드리지만 네. 거기에 따른 뭐 마케팅이나 네. 아니면 이제 직원을 내가 두게 되면 직원하고 이제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하는가 그런 부분도 그리고 이제 그것도 하나의 소규모 경영이 되니까 네. 경영에 관한 것도 다 같이 아우러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소개를 해주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 강좌에 대해서 네. 소개 말씀 좀 해주시죠. 저희 강좌요? 예. 네, 저희 강좌는 이제 반찬 가게 하시는 분도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시려고 오시거나 네. 아니면은 이제 아기가 어느 정도 커서 솜씨는 좋은데 뭔가를 새로운 꿈이나 변화를 이루고자 하시는 분, 그리고 이제 직장을 다니시다가 갑자기 시간이 났는데 그동안은 이제 뭔가를 더 추구하고 싶어 하시는 분, 그런 분들 많이 오십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간에 지금 저희 이 스튜디오에 이 음식 냄새로 맛있는 저희가 아직 식사 전인데 밥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불만이 좀 있습니다. 네, 뭐요? 이쪽에는 뭐 이게 제목이 뭔가요? 김에 뭐 깨 붙여져 있고. 이거 뭐예요? 네, 이게 뭔가요? 김장아찌입니다. 김장아찌. 김장아찌. 김으로도 장아찌를 하네요. 저는 이거 처음 봤습니다. 김장아찌. 저는 이게 사실 아까 방송 전에 네네. 살짝 맛을 맛을 봤네요. 보셨나요? 네. 어쩐지 장아찌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요? 지금. 근데 저쪽 테이블에는 갈비도 있고요. 이렇게 네. 얼추 봐도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데 방송을 진행할 수가 없네요, 오늘. 네. 네, 맛있어서.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오늘 자리해주신 주부님께서는 그리고 또 지금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나의 손맛을 어떻게 하면 자랑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저 강좌를 통해서 나의 손맛을 더 키울 수가 있을까? 네.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실 텐데 우리 오늘 자리해주신 주부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이 강좌를 듣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제 어느 정도 아이가 네네. 제 이제 손을 떠나게 되니까 제가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쉽게 뭔가에 도전을 못했습니다. 요리에 관심은 많지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네. 문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그 강좌를 신청하게 돼서 듣게 됐습니다. 네. 아니 그래도 보통 음식을 못하는 사람은 네네. 아예 음식을 배울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음식을 조금 하신다는 얘기, 주변에서 좀 맛있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집안 식구는 맛있다라고 해서 집안 식구들한테는 많이 돌렸지만 네. 주변 분들한테까지 제 음식이 어떠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 용기가 솔직히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선생님한테 배우기 전까지는. 그러면 지금 이제 자신감이 생기셨고. 지금은 조금 자신 있습니다. 그럼 이 강의를 지금 어느 정도나 듣고 계셨는지? 제가 선생님한테 수업 듣기 시작한 한 3년 차. 3년이요? 뭐 이렇게 많이 반찬 만드는 뭐 이렇게 오래 배우세요? 아니 근데 네. 우리가 네. 그냥 쉽게 생각을 했을 때 3년 정도를 배우면요. 네. 지금 만들 수 있는 반찬이나 음식의 가지수가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몇 가지 정도나 몇백 가지, 몇천 가지를 수를 딱 정하지는 못하지만 네. 주어진다. 그러니까 가지수는 몇 가지라고 딱 정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찜이라든지 아니면 탕이라든지 네. 이런 식의 어떤 주제가 정해졌다 싶으면 그거에 대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건 있습니다. 한 100% 그러면은 아니 이런 재료를 딱 주면 이걸로 만들 수 있는 바깥 반찬이 여러 가지 다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한 100가지 이상은 충분히 가능할까? 그럼 도대체 반찬 100가지나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 음식이 100가지가 있는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도대체 이런 분들을 네. 가르치시는 우리 강의를 하시는 선생님께서는 도대체 몇 가지나 할 줄 아시는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 청출어람 청어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 스승을 이기는 스승을 따라잡는 네. 제자 뭐 이렇게 해서 아주 더 많이 개발하셨을 수도 그럴 있죠. 수도 네. 있죠. 그러니까 뭐 몇 가지 숨겨놓으시고 한 3,000가지 정도 하시는데 100가지만 가르쳐 주시는지 나의 저요? 모든 노하우를 네. 다 예. 쏟아 부으시는지 궁금합니다. 102가지 할 줄 압니다. 두 가지. 두 가지. 네. 두 가지는 스승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수강생들의 네. 대부분이 주부님이십니다. 네. 그렇죠? 그럼 반찬 만드는 일이 굉장히 수준급일 텐데 이게 일반 저희가 집에서 먹는 가정용 반찬하고는 큰 차이가 있는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이제 결과적으로는 뭐 비슷하다고 보지만
하는 과정이 굉장히 다르죠. 왜냐하면 가정에서는 요즘은 이제 가족 수가 적기 때문에 아주 양을 소량으로 하는데 네네. 반찬 가게를 하려면은 대량으로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대량으로 하게 되면은 그 재료 이제 구입에서부터 그리고 재료 다듬는 법, 순서라든가 그리고 이제 불 조절이라든가 그다음에 양념하는 법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단 조금 양이 많아지면 굉장히 두려워하세요.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 수업은 가정에서 하는 것보다는 양을 훨씬 많이 합니다. 저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뭐요? 이 여성분들 주부님들이 반찬을 많이 하시는데 네. 이 양을 적게 하는 게 쉬운지 많이 하는 게 쉬운지 궁금해요. 적게 하는 게 쉬워요, 진짜로. 왜냐면은 요리책을 봐도 많이 하는 법이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저희 다 어머니는- 뭐 2인기, 4인기 이렇게 돼 저희 있더라고요. 어머니는 왜 그러시죠? 왜, 저희 어머니는 10인분씩 뭐 하세요?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하세요. 이 집에 가족이 많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네. 지금은 뭐 몇 명 없는데도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확실히 많이 하면은요, 그 조금 할 때랑 양을 똑같이 해도 맛이 다르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비법을 안 알려주시네요, 아니, 저한테는. 비법 알려드릴게요. 저는 아니, 그러니까 가령 이제 간단하게 불고기만 양념을 한다 하더라도 네. 불고기 한 근하고 불고기 한 2kg하고는 양념하는 게 좀 달라져요. 왜냐면은 불고기. 곱하기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이제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양념이 짜집니다. 아니 자격증 있으시다면서요. 세 개나. 자격증에서는 한 1, 2인분 정도만 만들거든요. 저 그러면 여기서 우리 수희 씨가 저희가 이 굉장히 확인해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예. 수희 씨와 우리 선생님과의 배틀 한번 가보는 게 어떨까? 음식 그럼 배틀. 뭐 어차피 같이 자격증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자격증 있는 사람들끼리 네네. 저희가 여기서 또 한번 확인을 해보고 우리 시청자 네.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드려야 되니까. 괜찮네요. 알겠습니다. 자신 자, 있습니다. 오늘 저희 음식 중에 이 지금 갈비찜이 굉장히 네네. 먹음직하게 보입니다. 네. 자, 수희 씨 갈비찜 만드는 방법 한번 입으로 상상 속에서 음식 배틀 한번 해보죠. 음식은 말이죠. 네, 갈비찜 만든다 재료가 처음에. 신선해야 돼요. 신선한 그러니까 무조건 방금 막 잡은 소를 사용해야 돼요. 네, 방금 막 잡은 따뜻한 그래야지 맛있는 갈비찜이 되는 거죠. 끝인가요? 그래서 간장 넣고 그쵸? 잘 졸여야 돼요.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계속 네. 해보시죠 한번. 그래서 짜다 싶으면 설탕을 더 넣고 싱겁다 싶으면 간장을 더 넣으면 되는 거죠. 간설참 맞죠? 아, 맞습니다. 그런가요? 예. 뭐 이렇게 하면 그냥 갈비찜 만들어지는 예, 건가요? 우리 조 선생님은 네. 제가 보기에는 아주 요리로서 네. 대가가 될 소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네.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게 그게 첫째입니다. 아.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먼저 도전하면 네. 그러면서 차츰차츰 실력이 굉장히 쌓입니다. 사실 제 말이 맞잖아요. 짜면은 설탕 더 넣고 싱거우면 간장 더 넣고. 예, 짜면 이제 물을 조금 더 넣는 게 더 네. 낫겠죠? 그렇죠. 네. 예. 그렇죠. 짜면 설탕을 넣으면 달겠죠. 짜면은 물을 넣는 게, 제가 들어도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이. 네, 그거 생각 못했네요. 어쨌든 우리 주부님께서는 이런 지금 저희가 이 음식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강좌를 지금 쭉 듣고 계시는데 본인의 선택에 만족을 과연 하시는지도 굉장히 궁금해요. 네,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만족이죠. 네. 그러니까 요리를 항상 머리로만 생각을 했었는데요. 머리로만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질 못했는데 지금은 뭔가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벌써 행동부터 먼저 나가게 되니까 네. 그 자신감이라고 할까요? 자신감이 먼저 붙는 게 그게 가장 큰 기쁨이죠.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잘 하신다는 잘하신다는 잘 얘기죠. 해야지. 자신감 있으세요? 내가 먹어도 맛있어야지 자신감 생기거든. 저는 뭐 나름대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늘 실습하고 네. 늘 만들어보고 이런 굉장히 재밌는 수업이 될 것 같은데 안에 구체적인 수업 내용이 좀 궁금하거든요. 저희 수업 내용이요. 네. 일단 이제 저희는 창업 아이템 해가지고 창업반이기 때문에 창업 준비하기 위해서 첫째 시간에는 그런 기본적인 이론을 조금 배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반찬만 해가지고는 매출을 조금 올리기가 좀 낮을 수가 있으니까 네. 이제 일품 요리라든가 아니면 손님 초대 요리 주문 요리라든가 뭐 명절 요리라든가 또 앞으로 이제 며칠 있으면 명절인데 그때 뭐 제사상 음식이라든가 네. 그런 것도 같이 어울러서 수업을 구성을 하도록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까 전에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요리를 다양하게 배울 수 있으니까 네. 일반 주부님들도 오시고 시간이 남아서 취미로 배우시기도 하시고 이러지만 창업을 위해서 반찬 그렇죠. 가게 창업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러신 분들 중에 진짜 창업을 해서 완전 대박 나신 분 계세요? 성공 사례 이런 게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반찬도 하지만은 꼭 반찬으로만 한정되지 않고 네. 이제 강사님으로 또 활동을 반찬을 가리키는 강사님으로 활동을 하신다거나 네. 아니면은 이제 따로 창업을 뭐 죽이나 그러니까 죽에도 거기에 곁들이 반찬이 있으니까 네네. 예, 그런 곁들이 반찬 해가지고 아주 잘 되시는 분도 많으시고 예, 그리고 지금 인터넷으로 또 사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반찬을 예. 인터넷으로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샵인샵 해가지고 네. 조그만한 야채 가게 하는 데서 샵을
값을 조그맣게 내가지고 거기서도 굉장히 월급 이상의 일반 사람 월급 이상의 수입을 올리시는 주부들도 많이 계십니다. 다양한 부분에서 네. 다양하게 지금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성공 사례를 들으니까 우리 주부님께서는 더욱더 힘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주부님만의 어떤 목표, 꿈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 저도 창업을 어떤 쪽의 창업? 저도 죽집을 선생님이 좀 전에 말씀하셨던 네. 것을 제가 한번 갔었거든요. 근데 그쪽에 그 인테리어나 손님 대하는 법이나 네네. 그런 거를 다 보게 되니까 저도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처음에는 생각만으로 했던 거를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이 붙다 보니까 네. 한 차원 더 높게 나도 이걸 운영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아니 근데 죽집이나 이런 거 할 때 본인이 꼭 반찬 만들어야 돼요? 아니 본인이 할 줄 알면 아무래도 네. 좋죠. 왜냐면은 네. 제가 이 소시적인 창업을 한번 해봤다고 그래서 말아드신 거예요? 제일 속서 이 음식점 같은 네. 요식업이라고 하죠. 이런 뭐 음식에 관한 것을 하는 직종에서 제일 피곤하는 것은요. 네. 주방입니다. 제가 음식을 할 줄 알아야지 이게 네. 편하죠. 제가 못하면 또 역지사지라고요. 손님의 마음도 이해를 못하고요. 아니 왜 잘하는 사람 직원으로 채용하면 그 되죠? 잘하는 분들이요. 네. 제 마음 같지 않습니다. 또 망해보신 분이라서 이런 걸 또 모르시네. 잘 알고 계세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우리 네. 주부님이 말씀하셨고 또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이런 꿈을 갖고 지금 많이 도전들 하고 계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강자가 더욱더 인기가 많은 그런 맞아요. 인기 강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점도 있고 이제 반찬도 중요하지만은 가령 내가 이제 그 우리 김수님님께서 네. 말씀하신 뭐 창업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제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있으니까 그 직원은 어떻게 관계를 같이 맺어야 되는가 이제 그런 것도 같이 이제 알려드리면서 가령 이제 직원은 1차 고객이다. 네, 1차 고객이니까 1차 고객한테 가장 먼저 신뢰를 얻고 같이 유대가 좋아야 된다.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굉장히 수업이, 많이 수업을 진행이 되는군요. 진행을 합니다. 도대체 이 강자는요. 얼마 매진이라고 해야 되나요? 강자 마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얼마 만에 마감이 될까요? 이 한번 신청을 받기 시작하면 인기 강자는 왜 빨리빨리 인기 강자 마감되잖아요. 빨리빨리 마감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9시부터 이렇게 신청을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전에 로그인을 해놓고 딱 마우스를 갖다 대야 돼요. 클릭만 하면 되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 5분에서 10분도 안 가요. 5분 만에 마감돼요? 마감돼요. 와. 경쟁률이 참 엄청나네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네. 우리 제가 강사님한테 질문을 던졌지 않습니까? 네. 강사님이 이제 본인 힘으로 금방 마감이 됩니다. 이렇게 무안하시는지 쓱 쳐다보시니까 말씀 좀 해주세요. 뭐 이런 비즈로 따가셨는데 클릭하면 우리 됩니다. 주부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제가 거기를 신청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신청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거를 모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거 알아보고 있는데 네, 아니 저는 진짜 자격증이 있잖아요. 3개죠, 3개. 그렇죠, 3개. 한식, 양식, 중식 요거 3개 있으니까 사실 언젠가든 뭐 이렇게 요리에 관련된 거 충분히 창업할 수 있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네네. 근데 반찬 가게 하는데 특별한 조건이 따로 있어요. 자격증 있으면 더 좋죠. 예, 있으면 그만큼 노력을 하셨으니까 네. 그만큼 좋긴 한데 반찬 이제 자격증을 배우셨다시피 자격증은 아주 기본만 다루는 건데 네네. 그것만 딱 가지고는 창업하기에는 너무 두렵지 않으신가요? 두렵네요. 예, 그러니까는 거기에 따른 그리고 메뉴 자체도 네. 끊임없이 이제 트렌드가 바뀌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요리 방법도 조금은 달라져야 되고 가령 이제 예를 들자면 지금은 염도를 굉장히 낮추잖아요. 네. 건강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염도를 낮추면서 맛을 좀 내는 방법. 그리고 또 염도가 조금 낮게 하면서 고객들한테도 건강을 위해서 염도가 낮은 것을 자꾸 권해드려서 네. 같이 사회가 건강해지는 사회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근데 식으로. 기본적으로 반찬 가게를 할 때 반찬이 몇 종류 정도 진열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반찬 가게는 이제 내가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한식의 반찬이다 하면은 이제 밥도 물론 주문을 받아서 하기도 하지만은 뭐 탕이라든가 찌개라든가 국이라든가 그리고 뭐 볶음, 조림, 생채, 나물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있어야 되니까 적어도 최소한 적게 잡더라도 60가지는 돼야 됩니다. 네. 60가지요? 최소한. 60까지나 해요? 네, 최소한. 반찬이 우리나라에 60가지가 있나요? 저 언뜻 생각해도 한 10가지, 5가지 이 정도 생각나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반찬 가게를 창업한다. 네네. 내가 좀 요리를 배웠다. 그래서 창업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거 꼽을 수 있을까요? 반찬 가게를 창업하게 되면 제 생각은 일단 네. 미리 시장 조사를 조금 해봐야 되죠. 그리고 반찬 가게나 아니면은 그 위에 비슷한 데를 가서
꼭 근무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내가 거기서 일했던 거기 이제 그 사장님은 어떤 식으로 고객을 대하는지, 물건은 어디서 구매를 하는지,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떤 어떤 반찬이 잘 팔리고 그게 만약에 팔고 남은 반찬은 어떤 식으로 또 재사용을 하는지, 네. 어떤 식으로 또 재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는지, 예, 그런 기타 등등을 다 알아놔야 됩니다. 네, 그냥 뭐 그렇군요. 단지 요리를 배우고 잘한다고 해서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꼼꼼하게 준비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렇게 하고 지금 그러니까 창업을 할 때 네. 이 주의할 점까지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이 이외에 또 궁금한 게 굉장히 많아요, 많습니다. 많아요. 저희가 네. 그분은 곧바로 돌아와서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마렐라의 도전! 네. 아니 근데 사실 제가 얘기 들으면서 사실 놀란 게 있어요. 어떤 걸? 아니 반찬 가게에서 제가 반찬 사 먹은 적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맛있는 거예요. 맛있다. 양념도 진하고 그래서 분명히 조미료를 듬뿍 넣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우리 주부님들이 네, 이렇게 일반, 얘기 들어보시니까 뭐 드셔보면서. 염도를 낮추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건강을 또 굉장히 생각하면서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 조미료 안 넣나요? 예. 넣는 사람도 있겠죠. 글쎄요. 일단 여쭤보죠. 네. 한번 어떤가요? 글쎄, 제 생각에 네. 저희 수업을 할 때는 조미료를 전혀 넣지 않습니다. 우리 김순희님. 안 사용을 예, 하지 않습니다. 전혀 저희는 사용하지 않고, 네. 가령 이제, 이 간장소스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간장소스를 안 나오셨나? 예, 간장소스라 그래가지고 그 간장소스가 뭐냐면, 네. 이제 간장하고, 물하고, 그리고 거기다 물엿을 약간 넣고 향채를 넣어서 조금 끓여요. 살짝 네. 졸이는 거죠. 네. 그럼 염도가 많이 낮아져요. 그러면서 또 맛은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건강을 생각하는 그 소비자나 고객들이 많으시니까 그분들한테는 염도가 낮은 것을 이제 권해드리고, 예,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게, 하면 무슨. 그냥 무조건 맛있는 게 아니라 건강도 생각해야지 요즘 생각해야 시대에 된다. 맞춰. 첫째요. 예, 첫째 그렇고. 그리고 이제 제 생각에 아마도 지금 반찬 가게 하시는 사장님들은 조미료를 그렇게 많이 넣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네. 고객들이 먼저 그렇죠, 그걸 그렇죠. 아시니까. 이게 네. 지금 우리 수희 씨 안에 이제 품고 있는 네. 불신의 벽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 저는 맛있으면 무조건 조미료가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본인이 조미료를 많이 넣으시나 보다. 넣으니까 확실히 맛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해서 이 창업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쭉 알아보고 들어봤는데요. 네. 창업도 창업이지만 사실 이 창업 말고도 다양한 분야로의 또 진출의 길이 열려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그럼요. 있는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이제 지금 뭐 호텔에 그 참모를 구하시거나 많이 네네. 그러거든요. 뭐 그런 데도 많이 가시고 그리고 호텔, 이제 네. 예, 뷔페 쪽으로 뷔페 뷔페죠. 쪽에 예 해가지고 이제 매니저나 아니면은 그 주방에서 같이 음식을 만드실 그런 예, 그 직원들을 또 찾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사님으로도 또 활동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창업에 우리 김순인 같이 창업을 꿈꾸시고 네네. 해가지고 창업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또 이민 가시는 분들 이민? 예, 이민 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와서 교육을 받으시고 또 뭐 이태리나 아니면 노르웨이에 사시다가 잠깐 귀국을 하셔가지고 여기서 좀 배워가지고 배워가지고. 거기서 뭔가를 좀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또 그 잠깐 짬이라도 오셔가지고 그렇죠. 배우십니다. 네. 진짜 열정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게 뭐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반찬을 배우시겠지만 네네. 그냥 취미로 배우시는 분들은 집에 가면은 아주 가족들이 엄청 좋아하겠어요. 왜냐면 반찬이 예전과 확실히 그렇죠. 달라질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김치볶음, 김치볶음. 그건 저도 할 줄 아는 건데. 미역국. 미역. 요런 거 맞습니다. 제가 자신 있거든요. 근데 그렇군요. 다니다 보면은 굉장히 반찬의 종류가 다양해지니까 가족들 반응 어떠세요? 주부님 어떠세요? 너무 좋아하죠. 누가 제일 좋아하나요? 딸내미가. 뭐라고 얘기해요? 항상 그전에는 뭔가를 해달라 그러면 조금 뺐거든요. 왜냐면 머리로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행동이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뭔가를 해달라 그러면 바로 만들어준다 보니까 학교 끝나고 오면서 친구들한테 자랑을 한다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치킨 만들어준다. 보통 치킨은 시켜 먹잖아요. 네. 근데 집에서 만들어주니까 너무들 좋아하죠. 강사님 그러면 이 주부님들이 아이를 위한 간식도 이 강좌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간식 만들기 같은 것도? 예, 너무나 포함하고 싶은 마음이 강한데 네. 그것까지 많이 넣다 보면은 다른 부분을 또 놓치니까 한 10년 최대한 배워야 대로 되니까. 조금씩은 예, 넣으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가끔 가다가 넣습니다. 네. 근데 이 음식이라는 게요. 반찬이나 음식이 모든 음식이 굉장한 창의성이 필요합니다. 맞아요. 우리 주부님처럼 저 정도만 배우셔도 네. 웬만한 음식은 서로 이렇게 조합을 하셔서 창의롭게 해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창의롭게 되시나요?
안 되고요. 저는 이렇게 레시피를 안 보면은 안 되고 이런 게 되라 나는 오늘 이걸 해 먹어야지 하고 레시피를 딱 봤는데 그 재료가 집에 없잖아요. 그럼 그거 포기합니다. 포기하는 뭐 요 정도. 근데 이제 이렇게 자신감 붙으면은 재료를 보고 거기서 자기가 이제 개발을 하기도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주로 최근에 해 먹었던 것 중에 제일 반응 좋았던 거 뭐 있어요? 제일 반응 좋았던 건 아구찜. 아구찜 집에서 해 드세요? 만들기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아구찜은 제가 또 잘 알죠. 알겠습니다. 그만 여기 재료가 신선해야 되거든요. 조수, 우리 수희 씨의 음식 강좌는 차후에 한번 듣도록 제가 재료가 신선해요. 한번 수희 씨가 하는 음식 한번 먹어보고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이게 두 분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앞으로의 이쪽에 대한 전망, 미래가 굉장히 밝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강사님 궁금합니다. 저는 굉장히 시장은 넓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족의 변화가 너무 심하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이제 싱글로 아니면은 집에서 나와서 조금 부모를 떠나서 독립적으로 사는 그런 젊은 층도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물론 계속 외식만 하기에는 한계가 있죠. 그렇죠. 이제 뭔가 이제 어머니 집밥이 그리울 때는 아마도 신뢰할 수 있는 반찬 가게가 있으면 거기서 사서 드시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망은 무엇을 하든 많은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신뢰가 가는 음식을 만들어준다면 많은 분들이 찾아주지 않을까. 결국 전망은 맑음이네요. 맑음이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강사님께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을 강의를 하셨잖아요. 많은 강의를 하시면 많은 분들 접하실 텐데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참 보람되다. 언제 느끼세요? 네, 보람은 거의 항상 날마다 강의할 때마다 느낍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들을 벌써 눈빛을 보면은 서로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돼요. 형성이 되고 또 그분들이 이제 가정으로 댁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심지어 아드님이나 따님이 접수를 해주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거기 이제 본인들이 배울 생각을 안 하고 엄마를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반찬을 저희는 좀 양을 좀 많이 해서 거기서 시식을 약간 하시면서 또 남은 거를 댁으로 가져가시게끔 밀폐 용기를 꼭 준비하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좋아하시니까 가족들이 제발 거기서 좀 배워라 해가지고 접수를 해주시고 만약에 결석을 혹시라도 하게 되면 그 아드님이 저희 어머니가 이런 사정 때문에 결석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요약을 하다 보면은 이 강좌에서 강의를 들으신 가족분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한다는 것에 대해서 큰 보람을 느끼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러네요. 아니 그러면 굉장히 저는 뭐 그냥 음식 배우는 거 좋지 이 정도 생각인데 오늘 얘기 듣다 보니까 굉장히 호감 가고 저도 한번 배워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수강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나요? 아무나 오시면 됩니다. 아까 우리 김순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의 신청 기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준비하셨다가 클릭하시면 됩니다. 회원으로 가입을 하신 다음에. 돈을 입금해야지 이제 가는 거예요. 거기 하시고 바로 수강료를 입금하시면 강좌 시간이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서 10시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자 그렇다면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목요일입니다. 3시간씩. 그렇죠. 3시간씩. 굉장히 알차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내친 김에 뭐니 해도 머니라고요. 그렇죠. 이 수업 중에 준비해야 될 부분 그리고 또 수강료 이런 부분을 좀 다 같이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음식을 재료를 준비해야 되는 돈이 또 의외로 많이 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맨날 저희가 불갈비만 먹을 수 없으니까. 그렇죠? 수강료는 3개월에 11만 원에서 13만 원 그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강료 그 재료에 대해서 재료는 그 대신 구입을 할 때는 가장 좋은 거, 그래야지 좋은 거를 맛을 보셔야지 나중에 음식을 판단을 할 수가 있으시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정도 합니다. 3개월. 근데 주부님 음식 재료 준비하면 경제적인 부담은 많이 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또 드는데 어떤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한테서 그 재래시장에서 물품 구입하는 방법을 또 배우게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도 또 팁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저 주부님이 3년이나 지금 배우셨겠죠. 그렇죠. 자, 저희가 이렇게 해갖고 오늘은 우리 주부님들 위한 훌륭한 강좌 반찬 카페테리아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지금
보시면서 나도 배우고는 싶은데 나는 음식을 잘 못해. 내가 하면 맛이 없어. 이렇게 좀 자신감 없는 분들이 네. 이걸 보시면서 방송 보시면 좀 자신감 갖고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우리 강사님이 말씀하신 네. 제일 큰 보람은 내가 만든 반찬으로 인해서 모든 가족이 행복하다. 굉장히 큰 보람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거 명심하신 많은 주부님들이 도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이 서울특별시 여성능력개발원 창업 아이템 반찬 카페테리아 강좌에 대해서 저희가 속속들이 파헤쳐 봤습니다. 네. 주부님들에게 정말 딱 맞는 그럼 꼭꼭 집어서 맞는 그런 강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저희가 이렇게 진행하면서 반찬 앞에 두고 맛은 안 봤네요. 빨리 끝나고 먹나요? 네, 알겠습니다. 밥 준비해 오셨죠? 네. 네, 저희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의 날 도전!